혹시 요즘 밥을 먹고 나면 괜히 졸음이 쏟아지거나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점심만 먹고 나면 기운이 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원래 밥 먹으면 졸린 거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혈당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혈당이 높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혈당이 흔들린다는 말은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혈당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당뇨를 떠올립니다. 검사 수치, 진단명, 약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혈당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에게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혈당이 아주 높을 때보다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고됩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이 불안정한 상태가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정도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몸이 금방 지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탓합니다. 내가 약해졌구나,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후 졸음, 자주 배고파지는 느낌, 괜히 단 것이 당기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혈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연구 자료와 시니어 생활 사례를 분석해온 건강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학계 보고를 보면 혈당은 단순히 단 음식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잠과 스트레스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하루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가 생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시니어에게 혈당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우리가 그동안 혈당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약 이야기 이전에 생활 속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의 신호를 이미 느끼고 계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혈당 관리에 대한 오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혈당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혈당 문제가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굳게 믿고 있는 혈당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오해들은 악의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반복되어 와서 당연한 상식처럼 굳어버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은 생각만큼 안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당 문제는 단 음식을 줄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은 조금 줄이고 과자나 설탕만 피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단 음식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혈당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은 단맛 자체보다 식사 전체의 구조와 리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지, 반찬과 함께 먹는지, 식사 간격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이런 요소들이 혈당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혈당은 아침 공복 수치만 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공복 혈당이 괜찮다고 들으면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의 몸 상태의 변화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시니어에게 더 문제를 만드는 것은 공복 수치보다 식사 후 혈당의 변화폭인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얼마나 급하게 떨어지는지 이 출렁임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 수치는 괜찮은데 낮만 되면 기운이 떨어지고 졸음이 심해지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혈당 관리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먹고 싶은 걸 다 포기해야 하고 항상 배고픈 상태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부터 지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절제는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길어지면 몸은 다음 식사에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려고 반응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크게 출렁이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놓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혈당은 체중과만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살이 많이 찐 사람만 혈당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한 시니어의 경우 겉모습과 상관없이 혈당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이면 혈당 관리는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포기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혈당은 한 번에 완벽하게 잡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씩 흔들림을 여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당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밥만 먹으면 졸렸는지, 왜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앞에서는 혈당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현상이 왜 생기는지, 혈당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를 근본적인 원리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은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혈당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당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때 혈당이라는 물이 수도관을 통해 흘러갑니다. 이 물을 적당한 높이로 유지해 주는 역할을 몸 안에서는 여러 장치들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 장치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느려지고 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물이 확 넘치거나 반대로 갑자기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흔들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은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날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시니어에게서 혈당을 더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변화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고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당이 들어와도 받아줄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쉽게 위로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는 급하게 떨어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졸려지거나 머리가 멍해지거나 괜히 단 것이 당기는 순간들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대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밥 먹어서 그렇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혈당의 흔들림은 조금씩 몸의 기본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하루 중 오후 시간대에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점심 이후부터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는 그 느낌, 바로 이 시간대가 혈당 변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이 흔들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당을 한 번에 딱 잡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혈당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계속 감시하고 억지로 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먹는 방식, 움직이는 타이밍, 하루의 리듬, 이런 작은 선택들이 혈당의 파도를 크게도 작게도 만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시니어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안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극단적인 절제도 아닌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당이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왜 시니어의 일상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어려운 식단이나 복잡한 규칙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연구와 현장 사례를 보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은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생활 선택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먹는 양보다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식사라도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경우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음식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를 조금 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드시던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마지막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속도입니다. 시니어에게 식사 속도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급하게 먹을수록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어 먹으면 몸은 조절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씹는 횟수와 식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식사 후의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앉거나 누워서 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혈당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이 아닙니다. 격하게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5분에서 10분 정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워 혈당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식사 간격입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까지 참았다가 먹는 식사는 혈당을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몸은 다음 식사에서 혈당을 더 강하게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규칙적인 간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이 먹지 않더라도 너무 긴 공복을 피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잠과 피로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몸이 유난히 지친 날에는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유독 몸이 힘들게 느껴지는 날들이 생깁니다. 이런 날에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려 애쓰기보다 몸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억지로 참는 방법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도와주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혈당 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하루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시니어에게 맞는 혈당 안정 하루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지금까지의 원칙을 억지 없이 생활에 녹여낸 형태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혈당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혈당은 특별한 병이 생겼을 때만 갑자기 등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먹고 움직이고 쉬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반응하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숫자나 검사 결과보다 몸의 느낌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어떤지, 오후가 되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루가 끝날 때 기운이 남아있는지, 이런 감각들이 혈당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 진단 이후에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당은 한 번에 완벽하게 잡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씩 출렁임을 줄여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혈당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돕는 과정입니다. 덜 먹는 것보다 천천히 먹는 것이, 무리한 운동보다 짧은 움직임이, 극단적인 규칙보다 꾸준한 리듬이 더 오래 갑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루의 흐름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급하게 깨우기보다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낮에는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혈당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는 날이 있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조금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하루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몸을 쉬게 할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과 휴식은 혈당 관리에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잘 쉬는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의 몸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은 오늘 하루 잘했다고 내일 바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느리지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순간 하루가 훨씬 덜 힘들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몸의 신호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겠다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 걸음이자 삶의 속도를 조금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겁을 주는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회복하는 방향의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컨디션 톡톡이었습니다.